네, 이창섭의 인사이드 특집 대선 주자 강원도를 만나다 드디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력 주자 6분 가운데 마지막을 장식할 분입니다. 이분은 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흔들리지 않는 대세 감 잡으셨죠?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이신 문재인 후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가 막 나오네요. 네, 네. 정말 바쁘시죠? 예, 바쁘죠.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재수생이신데 예. 지난번보다 더 바쁘신가요? 재수생이어서 네네. 더 절박해졌습니다. 재수생의 마음을 아시나요? 예. 대학 들어갈 때 혹시 재수해 보셨나요? 예, 대학 들을 때도 해보셨어요? 대입도 재수, 아, 네. 사고시험도 재수. 아, 그래? 예, 아, 제가 재수. 좀 네. 재수 전문입니다. 아, 재수의 경력이 있으시구나. 네. 또 재수는 네. 100% 성공을 해왔습니다. 오, 재수한 이후에는 반드시 성공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하여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여튼, 뭐 끝까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은, 막 정말 지금 1위를 너무나 확실하게 달리시니까, 이게 뭐 여기저기 정말 바쁜 일정이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한 지역에 방송되는 강원민방 저희 프로그램에 시간을 내주셨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네. 대로 지금 네. 재수인데요. 네. 지난번에 네. 강원도에서 많이 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재수 때는 이기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지난 대선 이후에 네. 강원도를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네.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예, 우리 예. 네. 네.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강원도랑 혹시 인연이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강원도 네. 좋아하죠. 예, 네. 우리가 강원도 예. 하면 네. 늘 이제 새해 첫날의 어떤 희망 네. 강원도에서 많이 찾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강원도의 힘. 네. 우리 전 국민이 사실 강원도 그러면 참 많이 좋아하시죠. 뭐 힐링하는 곳이고. 예. 하여튼 강원도를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이렇게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 그러면 참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가장 뭐 엄청난 지지를 현재도 받고 있고. 근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단단한 지지층이 있는데 또 반면에 아주 단단한 또 피호감도를 갖고 있는 또 그 국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대체로 뭔가 안보 쪽에 좀 불안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실제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원래 이 북한 공산 체제가 싫어서 네. 6.25 때 그 북한을 탈출해온 피난민 네. 집안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 자신은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당당하게 네. 군복무를 마쳤고 예. 또 참여정부 때 청와대 비실장 비롯해서 또 정부 고위직에 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또 국회의원 할 때도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네. 저만큼 네. 안보관이 확실한 사람 저는 우리 대선 후보들 가운데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더 안보에 안보관이 더 잘했다. 더 잘할 뭐. 거다. 네네네. 이런 이제 예, 고정관념들이 맞습니다.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 어떻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안보는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보에 진짜 유능한 이 세력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가운데서도 네. 저 문재인이 가장 안보에 믿을 만한 후보다. 근데 이게 제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 가운데 가장 안보에서 신뢰할 후보가 누구냐 네. 하면 저를 이렇게 꼽는 국민들이 가장 많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우리 문 전 대표님의 주변에 있던 분들, 뭐 손학규 전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최근에 김종인 전 대표까지 자꾸 곁을 떠난다. 이분들이 되게 얘기하는 게 그 문재인 전 대표를 둘러싼 그 어떤 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을 좀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네.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떠나시면서 당이 자꾸 줄어들고 네. 당의 지지도가 낮아졌다면 네네. 그것은 정말 책임져야 마땅한 일이죠. 네네. 그러나 그분들이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오히려 더 튼튼해졌고 네네. 국민들 지지를 더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앞에 지금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나가신 분들은 우리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그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이었고 제가 그분들까지 다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혁신할 수 있었으면 네. 가장 좋았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또 부족했던 점이라고 제가 겸허하게 반성을 해야겠지만 네. 그러나 또 혁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한 면도 있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 김종인 대표님은 우리가 함께 경제민주화 이루고 함께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셨던 것인데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권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신 것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강원도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짧게 시간 드릴 거예요. 한 40초만. 하여튼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좀 간추려서 40초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시간도 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선은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되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난국을 극복하고 무너진 안보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 또 경제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해내고 또 한편으로 적폐 청산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고 이런 과제들을 다 해내야 되는데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성공하기 어렵고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저는 지금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네. 제대로 문장만 준비된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그럼 이제 40초에 마무리하셨고 요 대목에서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조 말씀을 해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질문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게 예. 어떤 면이 제일 준비된 대통령 후보입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시면. 우선은 저는 네, 네. 이미 국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여정부 시절에 오랫동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예. 이 참여해본 네. 그런 경험이 있죠.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잘했던 점, 또 참여정부가 잘못했던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성공과 실패를 성찰하고. 떠나서 예. 다 경험이 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실패한 부분조차도 네. 이제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듣고요. 이제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작진이요, 사실은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는 걸 빅데이터로 뽑아봤더니 저렇게 7개가 뽑혔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뭐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쭉 있는데 뭐 금강산 관광도 있고 뭐 오색케이블카도 있는데 여기서 내가 요거는 한 2가지만 선택해서 이 기회에 강원도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싶은 거 2가지만 골라서 차례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것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네, 최고의 하고 관심사죠. 싶고요. 네, 네. 또 적병 지역 접경 지역이에요. 선택해 볼까요? 그럼 먼저 예.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부터 해주시죠. 뭘 좀 불안해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강원도민들이. 예. 좋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꿈입니다. 강원도가 워낙 낙후돼 있고 또 어렵기 네. 때문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네.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네.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은 지금 앞으로 새 정부가 최초로 치를 네. 대규모 국제 행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최순실 네. 국정농단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준비가 많이 이제 소홀해졌다는 맞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이 준비에 차질 없이 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 국미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네. 대회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평창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네. 지금 뭐 문화올림픽, 뭐 또 관광올림픽, 네, 네. 뭐 많은 말씀들을 예. 하고 다 필요한 이야기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평화올림픽으로 네.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을 선수단으로 꼭 참여시키고 가능하다면 네. 북한의 응원단까지도 네. 내려오게 해서 예.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말 평화의 대축제로 그렇게 만들어낸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예. 역사에 남는 네. 그런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될 것이다. 것이라고 국무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세워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네. 하는 네. 지원위원회를 예. 만들겠습니다. 예, 또 하나 강원도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우려하는 거는 사후에 이 엄청난 돈 들여서 만든 시설들 저 관리를 우리 강원도가 다 떠안으면 힘들 텐데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걸 되게 걱정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네. 그것이 강원도의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네. 저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강원도민들의 그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예, 도세도 약하고요. 그것을 이 사후적으로 네. 그 민간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인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중앙정부가 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중앙정부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 공공성의 측면에서 사후 활용 방안을 네. 시민사회나 또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네, 네. 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좋은 방안은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있어서 예. 거기에 그 체육진흥 공단도 있고요. 공단이 네. 지금 서울 올림픽 관련 시설을 관리를 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법 개정을 해서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네, 네. 서울 올림픽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네. 이 관련 시설까지도 함께 관리하도록. 예. 그게 사실 그렇게 하는 강원도가 것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그게 뭐 가장 좋은 방안이 예.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만 맡기지는 않고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예. 아유 우리 도민들 조금 위안과 위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설명해 주시고 싶으시다는 것이 저 접경 지역을 고르셨어요. 예. 그 얘기도 조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상의 이유로 네, 맞습니다. 많은 이제 규제가 있고 이 규제가 강원도의 발전을 이제 발목 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삶도 어렵게 만들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접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은 역시 평화가 경제다라는 네. 그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가장 딱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게 경기도 파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 파주. 네. 거기도 과거에 접경 지역이어서 전혀 개발되지 않은 네, 그런 맞습니다. 곳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그 10년간의 남북 평화 네, 네. 기간 동안 네. 그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뭐 거의 상점백회라고 할 정도로 그 첨단 공단과 또 많이 대규모 바뀌었죠. 아파트 단지 네. 그래서 대도시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평화 시대가 조금만 더 이어졌으면 저는 강원도의 접경 지역도 그렇게 개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그 당시 금강산 관광만 해도 경기도 고성 그 일대 지역의 지역 경제에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나 남북 관계가 파탄나고 악화되고 하니 이제 접경 지역이 다시 이 꽁꽁 묶이게 되고 또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그래서 강원도 지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이 평화가 구축되기 전이라도 네. 그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조금 해제해서 네.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좀 제고시켜주고 네. 동해안 철책 이것도 우리 관광이라든지 네. 또 어민들의 이 생계에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조금 다 철거하는 예.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까지 다 대답을 해주셨네요. 예. 자, 그럼 빅데이터로 뽑은 현안은 이 정도 하고요. 이번에는 좀 재미 요소를 가미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제가 빠른 속도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yes or no 정 대답하기 곤란하면 패스하시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이거는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따로 설명을 해 주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막 좀 스피디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대세다. 예스. 네. 자, 종북이라는 비난 뗄 수 없는 꼬리표다. 노. 상승세의 안희정 신경 쓰인다. 노. 노무현 적통의 계승자는 바로 나다. 노. 야당 분열의 원인 내게도 책임이 있다. 예스. 나는 토론 울렁증이 좀 있다. 노. 대선 나의 가장 큰 라이벌은 이건 이름입니다. 예스 or 노가 아니고 누구다. 대선의 가장 큰 라이벌은 가짜 뉴스다. 오, 네. 가짜 뉴스다. 어우, 재밌는 답변이시네. 자, 다음은 사드 배치 반드시 필요하다. 패스. 패스. 개성공단 다시 열어야 한다. 예스. 한일 위안부 문제 재협상해야 한다. 예스. 현 정부의 경제 민주화 애초부터 공수표 공약이었다. 예스. 대연정 새로운 정치로서 필요하다. 노. 재벌 개혁 경제를 살리는 제1의 과제다. 예스. 군 복무기간 단축해야 한다. 예스. 오, 네. 요거는 우리 제작진이 꼭 좀 드리라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청와대에서 이 프로그램 이름이 이창섭의 인사이드입니다. 이창섭의 인사이드 녹화를 진행할 것이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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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망하는데 급 실망. 이거 큰일 났네. 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먼저 좀 드려야 되겠네요. 되겠네요? 아니 패스면 50%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네. 요거부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요게 사실은 저희들이 제작진이 예. 이게 아무래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D-100일이 올 11월쯤 돼요. 이게 그때를 즈음해서 새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한번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도 좀 얘기를 할 겸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패스하셨어요? 어떤 의미십니까? 네. 자, 저는 네. 이 과거에 혹시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언론들하고도 활발하게 네, 맞습니다. 인터뷰했던 거 네, 기억하시죠? 네, 네. 뭐 저는 그럴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 시기에 네. 그래도 구체적인 약속은 하기 어려웠어요. 예. 절반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실망하는 우리 PD. 하여튼 희망을 갖고 계속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좀 5분에 대선 결과도 좀 보고 이래 할까요? 조금 여지를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 네. 전국 곳곳에서 네. 이 지지받는 네. 그런 이제 최초의 네. 제가 후보다. 예. 또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딱 하나 이제 그게 조건이 우리 강원도에서 지지해 주신다면 네. 가능하거든요. 와, 고리를 하나 거셨어요. 그러면 강원도 지지 50% 넘는 지지를 해주면 1등으로 지지를 해주면 당연히 하는 거고 안 해주면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선은 강원도에서 네. 절반 넘게 지지해 주신다면 네네. 우선 제가 청와대에 입주할 자격이 생긴다 생각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또 네. 한번 네. 또 모셔보겠습니다. 예, 우리 도민들이 많은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아까 yes or no 쭉 질문 드린 것 중에서 요거는 내가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죠. 뭐. 제가요? 예. 오, 좋습니다. 노무현 적통의 계승자는 바로 나다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yes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no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은 네. 뭐 어느 개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뭐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나 가치, 네. 뭐 지지하고 따르는 분들, 예. 뭐 다 적통이죠. 네. 예. 또 하나 제가 꼭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또 지금 국회의 그 당의 분포도 그렇고 의원들의 사실 다음 정권은 무조건 연정을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 아니냐. 협치나 연정. 지난 총선의 그 국민들의 의사를 보면. 그런데 대연정 새로운 정치로서 필요하다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노라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이십니까? 협치하고 연정하고는 다릅니다. 다르다.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야당과 네. 또는 또 국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치 네. 꼭 필요하죠. 예. 그 국회의 그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연정은 일종의 정강 정책이 비슷한 정당들끼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지금은 야권 정당들과 연정만 해도 과반수를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연정만 해도 원칙이겠죠. 예. 정강 정책이 전혀 다른. 그다음에 오히려 적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지금도 탄핵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그런 정당과 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어떤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는 이 정치권들의 무슨 뭡니까 이게 정계 개편이라든지 연정이라든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가장 큰 동력은 국민의 지지죠.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받아 나간다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국회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정당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국민들의 엄혹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테죠.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손을 꼭 잡고 계획에 나선다면 저는 의석의 다수 소수 관계없이 국회의원 몇 명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국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와 함께 시간을 가지시면서 강원도를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네요. 문재인에게 강원도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이다. 네.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선 강원도는 아직 이렇게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후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다들 여기죠. 그러나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개발의 가능성이 남겨져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강원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변방이고 접경 지역처럼 되어 있지만 만약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풀려서 남북 간의 경제 통일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또는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저는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이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블루오션이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에게 대한민국이란? 희망이다. 희망이다. 이것도 조금 설명 보태주시면. 지금 우리 국민들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추운 땅바닥에 앉아서 많은 국민들 촛불을 들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것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말로 오래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또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희망이 시작된 것이죠. 물론 그 희망은 꼭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의 가장 확실한 필승 카드는 저 문재인입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은 모두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 보시고 강원도민들한테 인사 말씀도 좋고 꼭 부탁의 말씀도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강원도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굉장한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됐고 또 헌정사상 초유의 이 조기 대선 또 인수위 없는 그런 대선 또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 안보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고 또 경제도 아주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많은 촛불 시민들이 그 오랫동안 그렇게 촛불 집회를 하면서도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단 한 건도 부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정말로 평화롭고 문화적인 그런 집회 이렇게 해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찬탄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희망 다시 만들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또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그런 세상 꼭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문재인이 앞장서겠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음악이 쫙 깔리고 있습니다. 방송상에는 여기서는 안 깔리지만 송창식의 내 나라 내 계례를 깔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노래를 깐 이유가 캠프에 여쭤봤더니 우리 문 후보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 하나라고. 예. 그 이유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뭐 저도 그 여러 번 뭐 정동진을 네. 비롯한 이 동해안에 가서 새해 첫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 네네. 그렇게 이제 보면서 네. 정말 한 해의 꿈을 꾸고 네. 또 희망을 품고 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죠.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 문재인이 우리 강원도민들과 함께 다시 또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네. 송창식의 네. 내 나라 내 계례. 예, 아주 희망적인 노래죠. 예, 그렇게 선곡했습니다. 아까 대한민국은 희망이다라고 얘기하신 것과 아주 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는데 우리 제작진이 저렇게 선물 준비.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특산물입니다. 문제 황태입니다, 황태. 아유, 예, 요거 저 이렇게 잠깐 이제 앉으시고요. 아유, 예. 가만히 요 있어봐. 황태. 상표가 올지 모르겠네. 네. 요거 뭐 강원도의 특산품이니까 술 드시고 그 다음날 혹시 황태국 많이 드시나요? 예, 그럼요. 좋아합니다. 예. 요 명태가 황태되는 과정을 아시죠? 그럼요. 추위 속에 적장에서 인구 얼었다가 놀다가 녹았다가. 예. 인구 지난번에 재수하시면서 그 사이에 인구의 시간도 있으셨는데 하여튼 꼭 맛있는 황태가 되듯이 꿈을 지르시라고 저 우리 메인 작가께서 그런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황태 꼭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자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가까이 앉아주시고요. 예. 네, 제가 이제 요 카메라 보시고요. 대선 주자 문재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원도를 만나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서 끝내겠습니다. 강원 뭐 주먹 한번 불끈 쥐으셔도 좋고. 예. 자 대선 주자 문재인. 강원도를 만나다. 강원도를 만나다. 네 좋습니다. 네.